그 손흥민 선수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북런던 더비 그리고 주중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그렇게까지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했죠. 그리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에게 볼이 안 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 자체가 적었는데, 이걸 좀 살펴보면 이제 뭐 크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페리시치와의 호흡이 잘 안 맞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잘못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페리시치가 올라가니까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손흥민이 측면에서 못 뛰게 되었다. 요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페리시치가 손흥민보다 높이 위치하냐. 페리시치가 손흥민보다 높은 위치에서 뛰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조금 포인트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좌우 윙백이 높게 올라가는 건 사실은 그 이번 시즌이 아니라 지난 시즌에도 똑같았고요. 그리고 원래 3백을 사용할 때는 좌우 윙백이 공격할 때 아주 높게 올라가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지난 시즌 평균 패스맵이거든요. 여기 위치하는 선수가 손흥민이에요. 왼쪽에 풀백처럼 위치하는 선수가 레길론이나 세세뇽이겠죠. 그리고 중앙에 케인, 오른쪽에 클루셉스키, 반대편에 뭐 에메르송이나 도어티. 평균 패스맵만 봐도 좌우 윙백들이 높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왼쪽 윙백이 오른쪽 윙백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가 있죠. 왼쪽 윙백이 높게 올라가는 건 손흥민 선수가 클루셉스키보다 훨씬 더 중앙 지역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왼쪽 윙백이 올라가서 왼쪽 측면을 담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보다 왼쪽 윙백이 올라가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았고,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이번 시즌의 페리시치의 위치겠죠. 그래서 이제 페리시치가 높게 올라가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높게 못 올라간다. 요러한 이제 이야기는 조금 이제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페리시치가 측면에 있다 보니까 손흥민이 너무 중앙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손흥민이 원래는 측면에서 플레이해야 되는데 윙백이 조금 덜 올라오고 손흥민이 왼쪽 윙에서 뛰어야 되는데 측면에서 안 뛰는 게 문제다. 요것도 조금 이제 안 맞는 포인트거든요. 왜냐면 윙백이 올라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야 중앙 지역에서 득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윙백이 올라올 때 중앙으로 들어가 주는 것이,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득점왕으로 만들 때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동선을 많이 가져가면서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세세뇽이 나올 때 경기 장면 보시면요, 원래 이러한 플레이들을 많이 했었어요. 세세뇽이 높게 올라오면 이때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때 최전방에 손흥민, 케인, 히살리송 3명의 3톱이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에메르송이 높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윙백이 올라올 때 중앙으로 들어가는 플레이는 어떤 선수가 나와도 이러한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는 동선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위치를 보면 이게 색이 진할수록 손흥민 선수가 많이 뛰었던 위치거든요. 패스를 시도했던 위치인데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도 볼을 소유하지만 반대편 측면으로 움직여서도 볼을 많이 받아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원래부터 사실은 윙백이 올라올 때 중앙으로 들어와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에 혼란을 주고, 이게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었거든요.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것이. 요거는 사실은 원래 하던 플레이인데 여기서 왜 페리시치가 문제가 되느냐. 페리시치랑 손흥민, 이 두 선수의 호흡이 별로 안 좋아요. 이 장면을 봐도 반대편에 있는 세세뇽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세세뇽이 측면에 있으니까 중앙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세세뇽이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상대 측면 수비수가 측면으로 끌려나가요. 그리고 끌려나가면서 발생하는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세세뇽이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이 연계 플레이가 되니까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세세뇽이 패스를 보내주는데 흘리고, 그리고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히샬리송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줘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달려나가는 위치로 볼이 떨어지면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윙백을 높게 올리는 건데, 최근에 이제 페리시치의 플레이를 보면 높게 올라오는 것까진 좋아요. 높게 올라오는 것까진 좋은데
높게 올라왔을 때 볼을 받아서 드리블 돌파 이후에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패턴이 손흥민이 침투에 들어갈 때 짧게 컷백을 하거나 짧은 크로스가 아니라 길게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반대편에 있는 케인이나 히샬리송에게 크로스를 올려줄 때가 많죠. 그리고 콘테 감독이 이번 시즌에 매우 의도적으로 롱 크로스를 보내주는데 이 롱 크로스 전략이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기에는 매우 안 좋은 전략이죠. 손흥민 선수가 제공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들과 이제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박스 안에서 득점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크로스를 올리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발휘가 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나와요. 세세뇽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의 플레이를 살려주지만 페리치는 그러한 플레이를 아직까지 살려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뭐냐, 롱크로스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롱크로스를 좋아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 3톱의 구성이 이번 시즌 주전 3톱은 현재까지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가 아니라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이죠. 그런데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느냐, 히샬리송을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쓰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올려주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편에서 들어오면서 제공권 싸움에 참여해줄 수 있는 선수가 쿨루셉스키보다는 히샬리송이거든요. 그래서 히샬리송을 선호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시즌에 쿨루셉스키가 손흥민의 플레이를 아주 잘 살려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의 공간 침투를 정말 최대한으로 활용을 했던 팀이거든요. 어떤 동선이 나왔느냐, 케인이 내려가서 볼을 받아주는 상황에서 쿨루셉스키가 측면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케인이 곧바로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옵션이 추가되는 게 쿨루셉스키한테 패스를 보내주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히샬리송하고 다른 점은 쿨루셉스키는 볼을 잘 다루는 선수고 연계 플레이에 능한 선수예요. 쿨루셉스키가 측면에서 볼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측면에서 볼을 끌고 움직이니까 상대 수비수가 측면으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또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면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을 때 케인까지 측면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 수비수가 케인을 따라서 또 움직이게 되죠. 상대 수비를 2번 연속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쿨루셉스키가 한 번 끌어내고 그리고 케인이 한 번 더 끌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비수를 쿨루셉스키와 케인이 끌어내니까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 라인에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때 손흥민 선수가 뒤에 있다가 침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투에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쿨루셉스키가 패스를 넣어주죠. 이러한 플레이가 되니까 쿨루셉스키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정말 잘 살려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히샬리송은 이러한 플레이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자신이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플레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박스 안에서 수비수들과 경합 상황에서 이겨낸 다음에 득점을 만드는 이러한 플레이를 히샬리송이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경기에서도 히샬리송 쪽으로 볼이 갔을 때 히샬리송이 볼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히샬리송이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공간을 만들어준다거나 손흥민 쪽으로 좋은 패스를 보내준다거나 이러한 플레이들이 안 나오니까 손흥민 선수가 쿨루셉스키가 나왔을 때보다 히샬리송이 나왔을 때 훨씬 더 좋은 찬스들을 맞이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케인의 포스트 플레이가 이번 시즌 매우 안 좋다는 거죠. 토트넘이 수비에 성공한 이후에 손흥민이 뛰어나갔을 때 손흥민의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수비수가 프리미어리그는 물론이고 유럽 전체를 통틀어봐도 몇 명 없어요. 케인에게 볼을 보내주고 케인이 볼을 받은 이후에 돌아서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줬죠. 이게 단지 지난 시즌뿐만 아니라 무리뉴가 토트넘을 이끌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 포체티노가 팀을 이끌었을 때 다 마찬가지예요. 케인이 볼을 받은 이후에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준다.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통틀어서도 가장 위협적인 공격 조합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된 조합이거든요. 근데 케인이 최근에 볼을 받았을 때 상대 수비수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여기서 돌아서지 못하면 손흥민이 아무리 뛰어나가 봐야 볼이 안 옵니다. 이 장면이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처음부터 높은 위치에서 막 달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살짝 내려와요. 그러면서 상대 수비를 밑으로 끌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상대 수비가 손흥민을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순간적으로 끌려 내려온 선수의 수비 뒷공간에 공간이 발생하죠.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를 끌고 나오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면서 돌아뛰면서 이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게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플레이 중 하나인 거예요. 케인이 볼을 받게 되면 케인이 볼을 받아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게 되면 바로 1대1 찬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상대 수비에 뒷공간이 나오니까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가고 있는데 어떤 선수도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케인이 패스를 정확하게 못 보내줘요. 여기서도 패스가 빗맞으면서 앞선에 있는 수비수에게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하더라도 패스가 안 오니까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이 소용이 없어지게 된 거죠. 케인의 컨디션이 안 좋다는 게 손흥민 선수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줘요. 이번 시즌에는 쿨루셉스키도 없고 여기에 더해서 케인의 플레이도 좋지가 않으니까 케인이 버텨주는 플레이를 못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갈 때 패스가 안 오는 거죠.